일단 쿠팡 플레이, 오늘 현규가 울브스, 셀틱, AS 로마. 이제 울브스, 셀틱 한국 선수가 있는 팀이라서 7월 26일에 울버햄튼이랑 셀틱, 그리고 7월 29일에 울버햄튼이랑 AS 로마, 8월 1일에 인천이랑 AS 로마. 근데 인천이 좀 K리그 중이라서 부담이 되진 않을지. 셀틱 그 매니저 도대체 어디로 할 것인가. 또 뉴캐슬이 유독 많이 뜨는데 이강인도 처음에 뉴캐슬 나왔어가지고. 이강인 토트넘 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러시아보다 더한 감옥이다. 언론에 미리 먼저 그쪽에서 터뜨렸으니까. 그냥 터트려 버려가지고 협회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미리 만약에 상의를 하는 절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사나 이런 게 조율돼서 나갔으면. 네, 저희 원리님 영국 계시는 동안 많은 일들이 지금 조인이 됐어요. 일단 쿠팡 플레이. 그게 너무 역대 최고의 그 라인업이 아닌가 그쵸. 싶은데, 쿠플이 혹시 7월 언제 한다 그랬죠, 날짜가? 7월 30일. 7월 30일 좀 꼭 봤으면 좋겠는데, 그쵸? 나는 세 개 보고 싶은 거지. 울버햄튼 셀틱이랑 맨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폴리 마요르카 요거 세 개는 꼭 보고 싶어. 네, 이제 원리님께서 성사만 된다면 저희 셋은 꼭 데리고 가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는. 그래서 일단 쿠플 성사된 것도 네. 한국 사람이 없는 팀인데 두 팀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와, 이번 7월 재밌겠다. 6월에 국가대표 경기 보고 7월에 그거 보면 되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로 인천 그 손소 변호사 측에서 아마 타진을 한 것 같은데 세 팀이나 더 추가가 됐어요. 울브스, 셀틱, AS 로마까지. 그리고 특히 이제 울브스, 셀틱 한국 선수가 있는 팀이라서 일정이 3번이나 잡혀 있어요. 그 날짜가 7월 26일에 울버햄튼이랑 셀틱, 그리고 7월 29일에 울버햄튼이랑 AS 로마, 8월 1일에 인천이랑 AS 로마. 근데 인천이 좀 K리그 중이라서 부담이 되진 않을지 좀 생각은 되는데, 일단 우리한테는 볼거리가 참 많이 하나 더 생겨서 생겼다. 나쁠 건 없지. 근데 K리그 구단이나 그 팬들은 사실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 반반으로 갈릴 것 같아요. 언제 또 AS 로마랑 그렇지. 해보겠어 라고 하면서 선수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치.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선수라면 좋을 거야. 선수 입장에서 네. 지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선수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선수라면 내가 이런 선수랑 언제 뛰어보겠어. 한번 붙어보고 싶다. 진짜 팬이랑 선수 둘 다 반반의 마음일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라고 봐. 팬심 입장에서는 또 팬심이 있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울버햄튼 셀틱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꼭 한번 언급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네. 셀틱이 우리 수원 월드컵 네, 경기에서 셀틱이 계속. 그래서 뭔가 행사를 한다는 썰이 있어요.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영규 선수가 이제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뭐 모든 이벤트는 해서 뭐 보는 사람한테 나쁠 건 없으니까. 이벤트도 볼만할 것 같고, 경기도 울버햄튼과 셀틱 정통 이제 영국식으로 맞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다마 트라우레랑 오영규 몸싸움. 아다마 본 사람은 알아. 대부분 다 우와 저 몸 허벅지 다 그럴 거야 보면. 아니 500m 정도 떨어져도 목소리 떨렸어. 그 500m 정도 떨어져도 근질이 다 보인다니까. 그 정도로. 진짜 멀리서 딱 보면 아다마인지 모르고 딱 보면 럭비 선수인가? 물론 오영규가 아다마를 압도할 피지컬은 아니지만 오영규가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자신감 있잖아. 막 쓰면서 막 하게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다 이제 PL 구단 눈에 들으면은 형균 언젠가 좀 PL 오지 않을까. 요즘에 도라한테도 하는 얘기가 난 솔직히 이강인 다음으로 나는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나는 오현규. 저희 투어적 너무 멋있는 것 측면에서도 이제 해축 관람러 측면에서도 이게 깡이 있어가지고 PL에서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어도 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귀여워. 자기도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PL 가서 자신 있게 하고 싶다. 이미 성공한 선배들의 얘기들도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맞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잘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솔직히 언어예요. 언어를 못하면은 나도 현지 살아봤지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가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니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나는 단언컨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손가락 중에 하나 언어예요. 언어가 안 되면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친구가 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오늘 현규가 그래서 인스타에 거의 영어만 쓰거든요. 수원 게시글에도 영어로 댓글을 달아요. 팬들이 우스갯소리로 한글 잊어먹었나? 진짜 이건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한마디 하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어를 많이 쓰고 영어를 많이 습득하면 진짜 선수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광고도 봤잖아요. 셀틱 그 매니저. 연기하는. 아,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너무 귀여워. 기대가 되는 일정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울브스 셀틱 또 이제 가능하다면 코플 LT 맨시티 조금 걱정되는 일정이 하나 있는데 마요르카 나폴리 사실 성사는 됐다고 저희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축구 팬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이제 김민재 한 명뿐만 아니라 이강인도 오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팬들도 요즘 어마무시하게 많고 김민재, 이강인 둘 다 팬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팬층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많은 팬들의 어떤 성원 그거를 지금 단칼에 딱 잘라버리기 힘든 입장이지 않을까. 그거지 않을까. 언론에 미리 먼저 그쪽에서 터트렸으니까. 터트려 버려가지고 협회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미리 만약에 상의를 하는 절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사나 이런 게 조율돼서 나갔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거 상도덕적인 문제였지. 어떻게 이 프로모터 측에서는 어떻게 굉장히 영리하게 만약에 이익만 보고 이런 거 흥행에 대한 것만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맞는 거긴 해. 연맹 측의 의견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관심도가 떨어진다 K리그에 대해서. 근데 이강인, 김민재라는 국대 팬들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K리그가 인기가 많아지긴 했으나 이강인 팬들과 K리그로 유입된 팬들이 그렇게 많이 중첩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있지만 팔로워 분들 중에도 이강인 좋아하고 K리그 좋아하는 분들 많지만 선수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아마 그 좌석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중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왜냐면 그 프로모터 측에서 이미 토트넘 세비야를 K리그가 중복된 날짜에 진행한 선례가 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머지 되게 영리한 사람들까 뭐라고 말할지 다 준비해놨어요. 약간. 쉽게 얘기했을 때 맨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울버햄튼, 셀틱, 로마도 물론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 여기에 그러니까 팀 수로 따졌을 때는 5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다 볼까? 내지는 뭘 우선순위로 볼까?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적절히 다 한국 선수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나만 해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 경기 보고 싶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행사됐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되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가격도 중요할 것 같아. 맞아. 이게 너무 비싸져 버리면 너무 또 부담되기도 하고. 혹시 토트넘 세비야가 많이 비쌌을까요? 네. 그때도 꽤 비쌌었어. 그래서 토트넘 세비야 때 제가 항상 앉는 좌석이었는데 그때 파는 좌석이 거의 7, 8배였단 말이에요. 제가 와, 앉는 진짜요? 좌석 기존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가는 매치였지만 그냥 보면서 나 원래 여기 이 가격이 앉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한 3, 40만 원 했겠네요. 근데, 제일 좋은 좌석은 뭐 36만 원?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 팔렸냐? 토트넘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었었고 그때 시점이 손흥민 선수가 골든부트를 따고선 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 관심도가 급증했을 때 완전히 최고조 피크 정점에 올라와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런던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그 사람 저예요. 정말 많았는데 사람들 심리는 그거였지. 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맞아요. 거기서 여행하고 몇백만 원 쓰느니 여기 와서 진짜 안표를 사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고 싶다. 그래서 안표도 그렇게 성행을 했었던 이유가 막 100만 원짜리 막 이런 것도 팔린 이유가 그렇게 해도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런 심리가 사람들이 맞아요. 있었거든. 저도 K리그 티켓팅만 하다가 국대 하다가 그거 했을 때 와 이렇게 티켓이 비싸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결제했던 것까지 기억나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그래도 나는데 어디 가셨네요. 잘하셨네. 네. 그린 손. 나도 시도는 했는데 네. 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그거였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나 들어가지질 않아? 막 이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져서 에이씨 뭐 그러고 난 가서 본다? 막 이러면서 저희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타진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희 NFT 티켓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류 티켓? 네. 지류 티켓으로 하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그게 더 지류 티켓이 훨씬 좋은 게 사람들은 종이 티켓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 인증이고 기록이기 어,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할 텐데 영과 1의 세계. 현지에서도 요즘에 가면 대부분 다 이 티켓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맞아. 아니면 모바일 티켓을 발행을 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안표도 많아서 점점 구단들이 많아지는 게 핸드폰에 내장하는 티켓으로 만들어서 그 핸드폰으로만 인증이 아예 되는 파일도 아니야. 네. 그거를 애플 월렛인가? 애플 페이인가? 그거 그리고 안드로이드 페이에다가 내장시키는 방식으로 티켓을 많이 요즘에 만들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류 티켓을 프리미어리그도 요즘 안 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한다고. K리그도 예매하면 이 티켓 먼저 유도해요. 맞아요. 그래서 현장 발권은 선택을 못하게 하는데 일단 가서는 받을 수는 있지만 그쵸, 그 브이로그 찍으신 것처럼. 처음에는 받으면 사실 팬들 입장에선 되게 그건 기분 좋아. 쌓아놓으면 되게 뭐 가끔 선수가 뭐 100경기다 이러면 지루 티켓 이벤트를 하는데 거의 다 이 티켓으로. 와, 당연했던 지루 티켓이 이렇게 네. 특별한 존재가 돼버렸네. 2월 초에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사실은 김민재랑 이강인이 이적할 것이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적을 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할 것인가 예상과 본인들의 희망을 담아서 한번 노라님부터. 저는 이강인 선수는 꼬마로 갔으면 꼬마. 좋겠고 김민재 선수는 맨유를 가지 않을까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뉴캐슬이 유독 많이 뜨던데. 근데 뉴캐슬은 뭔가 다 찔러보는 느낌 같지 않아요? 약간 그쵸, 손흥민 얘기도 맞아. 나오니까. 이강인도 처음에 뉴캐슬 네. 나왔어가지고. 메뉴랑 이강인이 꼬마로 간다면 저희가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 스페인 투어도 괜찮지. 연장선상에 그 최근에 굉장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여러 가지 한국 쪽에 접촉하고 있는 뉘앙스가. 많다고 내가 들어가지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적극적인 느낌이 솔솔 풍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있기는. 물론 결정적으로 사인하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했을 때 도장 찍고 계약서 마무리하고 딱 오피셜 히어리고 딱 뜨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적극적이긴 하다. 그런 느낌은 많이 들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이강인은 약간 꼬마 갈 것 같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꼬마가 그렇게 안 어울리지는 않을 것이다. 플레이 스타일이. 그렇게 예상한 분들 되게 많아요. 스트라이프잖아요. 이강인이 스트라이프를 입는다? 이 상상만 해도. 스트라이프. 좀 근데 이강인이 갔을 때 예전에 이강인이었다면 내 생각에는 좀 안 어울리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쟁을 워낙 많이 해야 돼서. 근데 요즘 이강인이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 딱 거기에 국한돼서 뛰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경쟁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역량이 발휘가 돼서 진짜 물이 올라가지고.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AT 마드리드 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포지션상?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다른 포지션에서도 나오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김민재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도 맨유. 그게 제일 잘 저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보면 메뉴인데 리버풀도 약간 와줘. 저는 리버풀에 한 표 던집니다. 리버풀에 한 표 던집니다. 리버풀에 한번 요즘 반다이크가 좀 맛이 자, 가가지고. 리버풀 링크도 없지 않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맞지? 아니다. 없지 없지 않아요. 않아. 네, 그래서 베스트는 저희 투어를 위해서는 이제 이강인 맨시티로 가고 아까 그 말한 포지션 경쟁에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그 비단 알레티뿐만이 아니라 맨시티를 그럼. 갔을 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시티는 앞으로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경기를 딴 팀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로테이션 계속 돌리고 지금도 펩이 계속 진짜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별로 없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맞아요. 특히 중미 같은 경우에는 긴도안, 데브라이너 하여튼 몇 명의 중미들을 계속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강인 맨시티, 김민재, 메뉴 가든 리버풀 가든 아무튼 가까우니까 리버풀 가면 너무 좋고 진짜 그러면 리버풀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 저희 투어도 리버풀 메뉴 가면은 저희가 런던까지 이어가지고 원래 맨체스터 일정은 있잖아요. 리버풀 일정도 있는데 약간 리버풀을 한국 선수 없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요가 확 줄었었는데 정말 적극적인 지금까지는 이상. 확실히 리버풀 갔을 때 메리트를 느꼈던 경기 지금까지 지난 한 시즌 동안 운영을 했을 때 딱 한 경기 있었어요. 리버풀 나폴리 딱 보러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 그때 김민재가 뛰었을 때 아니었나요? 이강인 어디? 이강인 나의 바람은 요번에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 요번 일정 중에 맨시티 경기를 결론적으로 2번을 봤는데 한 번은 FA컵 준결승 경기를 본 거고 그거는 조금 약간 높은 곳에서 이제 중립 경기장에서 응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봤는데 두 번째는 풀럼 맨시티 경기에서 본 거예요. 그때는 1층 진짜 맨시티 덕아웃 벤치 바로 옆에서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앞에 보면 이렇게 막 민머리도 보이고 이렇게 막 보이죠. 민머리가 소리 막 지르고 생각보다 소리 엄청 지르더라 보이고 했는데 맨시티 선수들 뛰는 걸 딱 보면서 굉장히 나는 개인적으로 이강인이 굉장히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많았어. 이강인이 저 장면에서 뛰면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
했는데 라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 오버랩되는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스타일상으로도 맨시티 축구랑 나는 너무 잘 맞을 거다라는 예상을 한번 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걱정은 있지. 당연히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전은 당연히 밀릴 가능성이 크고 발렌시아 때처럼 계속 벤치에만 앉아있고 못 나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강인의 지금 요즘에 스텝과 폼과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가면 그래도 꽤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또 지금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많이 성장해서 나중에 주전으로도 충분히 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은 그렇고. 그럼 맨시티, 리버풀, 꼬마 맨유. 그렇지. 김민재는 나는 리버풀이 뒤집는 거지. 하이제킹을 한번 하는 거지. 근데 리버풀은 낭만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도회를 어기면서까지 하진 않는 팀이어가지고 첼시가 하이제킹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성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리버풀인데 근데 리버풀 진짜 필요해 지금. 네. 너무 필요해. 센터백 지금 필요해. 제 애들이 다 후반 가면 퍼져가지고 다 퍼져.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최근 경기 리버풀 웬만한 거 90분 다는 아니지만 꽤 대부분 챙겨봤는데 리버풀이 전반전의 경기력 너무 좋아. 근데 계속 떨어져. 특히 후반 가면 뒷심부터 시작해갖고 간격도 많이 벌어지고 조직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지. 센터백 필요하다 리버풀도. 이강인, 김민재 어디로 갈지 저희 여름 동안 좀 이적 시장도 많이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한번 찾아보고 계속 현지 뉴스 같은 거를 팔로우하면서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 위해서도.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계속 나오는 뉴스예요. 이강인 토트넘설. 가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안 갔으면 좋겠어요. 댓글마다 나오는 소리가 여기는 러시아보다 더한 감옥이다. 네, 옛날 뭐 혼다 선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러시아 리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고 황인범 선수 갔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러시아 감옥보다 더한 랩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지금 늪이죠, 늪. 네.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불쌍해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정말 악으로 깡으로 자기 퍼포먼스 다 내준 게 아닌가. 지금까지 어떤 성적들이 좀 마음이 짠해요. 더 짠한 거는 본인이 토트넘을 되게 좋아한다는 너무 사실. 사랑해. 근데 이강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좀 필요한 자원이라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필요하죠. 무조건. 그러니까 중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토트넘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전데, 에릭센 이후에 그 역할에서 제대로 해주는 선수가 없었고 그 대체자가 해줬던 사람이 지금 케인인데, 케인이 거기 내려옴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흥민이 사는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토트넘의 강점은 공격력인데 공격력을 살리려면 그 자리에서 공을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앙이 이제 삭제가 돼버린 거죠, 잘못하면. 스킵이든 호이비에르든 하드워커 스타일만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대리홍기 뭐 비수마, 사르 뭐 답이 안 나오는 조합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흥민도 만약에 이쪽에서 잘 버텨줘, 자기 역할들을 잘 수행해주면 수비 그렇게까지 내려올 필요 없어. 사실 계속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니까 이제 체력도 계속 빠지는 거고 골도 못 넣는 거고. 전술이 바뀌는 순간 바로 골 넣기 시작한 그걸 보고 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메이슨 감독 대행이 내려서 수비처럼 쓰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웠어요. 잘하긴 너무 잘했는데 손흥민이 다 걷어내서 진짜 김민재인 줄 알았어. 다 걷어냈는데 양발잡이라 약간 잘하긴 했는데 약간 한편으로 짠한 거지. 저기서 진짜. 저러고 있을 뿐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이강인도 사실 개인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한테 미안하지만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탈투덤이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정설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토트넘 나가면 다 우승해. 심지어 지금 우리가 잊고 있지만 토트넘에서 나와가지고 우승한 그 선수 대표적으로 있죠? 은돔벨레? 또 잊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골리니도 거기서 나가서 거기 있어요. 맞아, 지금. 맞아. 토트넘에 지금 나와갖고 우승한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비아레알 맞죠? 비아레알 가 유로파에서 우승했죠. 이강인 토트넘 설이 나오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런던에 있고 또 이제 저희가 7번 손흥민으로 도배됐던 것처럼 뭐 16번이나 19번 이강인으로 도배되는 걸 또 상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메가스토어에 한국 팬들의 그 팬심이 유지될 수도 있는, 그래서 노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랩이 이강인 소녀 팬들 막 이런 걸 보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설이 있고, 여기까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설이고 토트넘 설, 저희가 생각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브라이튼. 또 이 브라이튼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브라이튼은 뭐 영국 살 때도 몇 번 갔다 오긴 했었지만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광하기도 좋고 진짜 좋은 곳이야. 만약에 축덕 투어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재밌게 갔다 올 수 있는 곳이고, 여행도 하면서
가서 경기도 보고 너무 좋은 곳이죠. 접근성도 런던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셨고 거기가 기차 한 번만 타고 가면 쭉 갈 수 있는 거. 세븐 시스터즈 근처라고 투어 보기 딱 좋은 곳이죠. 우리만 생각한다 그러면 브라이튼 강추합니다. 이강이랑 미토마 둘이서 다 제치는 거야. 미토마는 좀 다음 시즌 딴 데로 가지 않을까. 브라이튼 이번에 찍어오신 영상을 보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국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날씨 좋은 스페인하고 적응 차원에서 다를 게 없지 않겠나. 브라이튼 말고 또 아스톤 빌라 이야기를 또 하셨었는데 아스톤 빌라에는 또 스페인 명장 에메리가 있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적어도 컨퍼런스는 나가지 않을까 싶고 하위 토너먼트의 신 아니에요 에메리가. 이강인이 아스톤 빌라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빌라 가면 이제 아무래도 감독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에메리가 보통 감독도 아니고 사실 성과를 많이 낸 감독이기 때문에 굵직한 감독이고, 그래서 그 아래서 배울 점도 많이 있을 거고, 빌라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과거에는 굉장히 전성기도 누렸던 그런 클럽이라서 또 더불어 괜찮죠? 같은 투어 관점에서 얘기하면 접근성 나쁘지 않고 울버햄튼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투어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런던에서 황희찬도 보러 갔다가 이강인도 보러 갔다가 이러다 갑자기 뉴캐슬 가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한 다시 짜야 돼. 다시 짜야 돼요. 아. 꾸역꾸역 가긴 가겠지만 엄청난 강행군이 예상이 됩니다. 뉴캐슬도 경기장이 되게 좀 웅장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경기장은 진짜 너무 가보고 싶다. 난 솔직히 아직 뉴캐슬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못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다. 거기가 좀 역사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멋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경기장 보면은 그 6대1로 토트넘을 이겼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토트넘 팬들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 이강인 7호까지 나온 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알레티하고 맨시티 정도, 뉴캐슬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인정하기 싫지만 자꾸 나오는 설로 토트넘 설이 있었고, 네, 저희 픽으로는 브라이튼과 아스톤 빌라. 차라리 브라이튼 아스톤 빌라 갈 거 아니면 맨시티, 뉴캐슬 갈 바에 차라리 AT 마드리드 갔으면 좋겠다는 이동을 위해서. AT 마드리드가 혹시 마드리드 시내랑 많이 떨어져 있나요? 좀 떨어져 있죠. 좀 가야 되고, 거기 갔던 게 그래도 조금 몇 년 돼서 그 사이에 혹시 지하철이나 이런 게 좀 확장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내려서 조금 가야 되는, 걸어서 좀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장이어서 접근성이 되게 좋지는 않다. 스페인이 워낙 또 날씨가 좋은 나라라서 좋은 날씨 보면서 좀 걸어가고, 그리고 또 마드리드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서 다른 마드리드야 뭐 워낙 수도니까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고, 경기장 갈 때 거기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선수 이번에 가서 보실 수 있겠죠? 마요르카 가셔서. 당연히 봐야죠. 중요한 거는 경기는 무조건 볼 건데 직접 보고선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제 그거는. 발렌시아 유니폼에 발렌시아 유니폼도 있습니다. 남아있죠. 둘 다 가져가겠습니다. 마요르카 유니폼을 이번에 또 사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시즌 말이라서 건투를 빕니다. 재밌는 영상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때 가셔서 지금 날씨도 그렇고. 런던도 지금이 그래도 되게 좋은 시즌인 거고, 또 마요르카는 뭐 더없이 좋을 거고, 사실 거기는 워낙 휴양 섬인 거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되게 좋은 시즌을 가는 거고.